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재물권 조사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밤바님 질문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 전에 올렸던 장안면 독정리 농지는 결국 오늘 취하되었더라고요. 경매가 취하되기 전 넓은 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농지가 1116평의 지분으로 1016편이죠. 지분 매각. 7억짜리가 4억 9천까지 떨어져서 취하가 됐네요. 답이고, 계획관리지역이죠. 비행안전구역 3구역은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여기는 요 땅인데 도로라고 되어 있는 요 땅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번지가 1번이 362, 2번이 362의 1, 결국 362의 1이 가장 메인이 되는 땅이고, 362의 4, 그 다음에 364의 20, 364의 22 이렇게 쭉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5번 물건 요거는 일단은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는 요 땅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입지 안 좋은 게 보이죠? 묘지, 공설묘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요즘은 옛날에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묘 있다고 해서 뭐 여기가 나쁘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차라리 묘지가 난 것 같아요. 요즘은. 예, 묘는 친환경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보되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요 땅입니다. 그러면 토지용계획 확인에 별다른 내용은 없고 독점이 36, 362, 362의 4, 364, 20, 364, 22 번지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며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 도로폭이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농지 전용을 해도 주변 영농 피해 없을 거라 판단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임야에 갇혀 있다. 그럼 농지 전용이 쉽다. 이건 단순한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주변에 농지가 많다. 그럼 농지 전용할 때 인접 영농의 피해 기준 따지면 죽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밑으로 가서 그 임장을 갔을 때 봤던 것은 도로폭은 6m 이상, 물건 좌측에 우수로가 있었습니다. 우수로 비 올 때 물 나가는 거, 그리고 우수간거가 있었네요. 자, 그런데 주변 환경은 맞은편에 공동묘지가 있고 주위에 공장들과 폐기물 처리 공장 등이 있다. 이게 안 좋네요. 경사가 있어서 3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정도였습니다. 화성시 독점리 361번지 답을 공장이나 창고로 개발 가능지 물어보니 건축가의 시스템상 도로대장은 10년치밖에 조회가 안 된다. 수기를 작성해서 접수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조회가 안 되고 장안면 같은 경우 면에 비도시 지역이라 도로 지정 공고할 이유가 없어 도로 지정 공고 안 했을 것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 도로 얘기 잘 짚어놨습니다. 도로가 지정 공고 됐느냐? 지정 공고가 안 됐는데 면적의 비도시를 그냥 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현황 도로로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요구하지 않으나 굴착을 하는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요구한다. 즉 현황 도로로 진출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안 하지만 얘기했죠. 굴착, 이거 그래서 남의 땅 밑에 상하수도 묻으면서 이게 바꿔졌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그냥 현황도로를 건축했어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쓰느냐? 지하수 빼서 쓰고 다른 쪽으로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상하수도 문제 해결되면 굳이 굴착을 안 해도 되는데 최근에는 상하수도 문제가 걸리니까 현황도로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세론에 빠지는 겁니다. 아주 이것도 차분히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부서 비도시적으로 위성사지를 봤을 때 현황도로 폭 조건, 순환도일 가능성 등 입지 조건이 가능해 보이나 자세한 것은 측량을 가져와야 된다. 공장으로 개발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 추정 여지는 있겠지만 4m 확보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가 접수된 거 없다. 그리고 옆에 필지들의 지목이 도로로 최근에 변경됐다고 합니다. 도로 사용 승낙 필요 여부는 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미약인 상태였습니다. 자, 하수과 이 지역은 하수관과 같고 개인 정화조 처리에서 우수처리 보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두고 정수된 물이 나와서 우수관거로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우수관거 밑에 현황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으니까 연결시켜 배출하라고 했습니다. 맑은 물 운영과 가장 가까운 상수관거는 364에 13번지 매설되어 있고 연결하면 토지주의 굴착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토지주 굴착 동의 필요하니까 결국은 현황도로인데도
결국은 상수고 매수를 해서 현황도로 도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궁금증 나옵니다. 보면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판별할 때 제가 조사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퍼펙트예요. 다만 요거 말고 상하수도 조건, 토지 형질 변경 조건 외에 나머지 개발하게 되는 나머지 조건들도 몇 가지 더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짓게 되는 공장에 대해서 뭐 조경식재라든지 아니면 차폐림 설치라든지 이런 거 있나 좀 봐야 되고, 두 번째 개발행위가 부서 담당자랑 통화할 때 순환도로를 인정될 때는 도로 사용성 낙서가 필요 없고 막다른 도로면 도로 사용성 낙서가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면의 비도 지역이면서 순환도로면 도로 사용성 낙서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면의 비도시 지역이라면 건축만 갖고 따질 때는 여기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가 기준에 조례를 정해서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개발행위의 상하수 조건에서는 또 이게 필요해지는 그런 얘기는 본인이 조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론적인 얘기는 못하겠고 나머지 여타 제3의 조건을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건축가에 문의했을 때 도로대장 조회는 10년치밖에 안 된다고 하고 도로대장을 수기로 접수할 경우 조회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이 경우 도로등재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는지요?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여러분이 모든 거라는 건 모든 게 전산화 정보화 시대가 됐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수기로 쓰는 게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기들이 뭐 옮겨가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누실되고 누락되고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용인시는 굉장히 양심 바르게 얘기했네요. 딴 데는 그런 거 없으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도로대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법 따지죠. 건축법은 건축 허가 시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 도로를 지정 공고했다. 그러면 그 도로대장 올려라. 그럼 우린 도로대장 가고 찾는데 정보 공개 청구하면 도로대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인근에 건축허가 받은 내용을 보면 몇 번지는 건축허가 낼 때, 예를 들면 여기를 건축허가 낼 때 여기를 도로로 지정 공고했다, 이런 조건의 흔적이 남아요. 그걸 갖고 찾는 건데, 사실 행정과정 내부에 완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이전에 그런 업무 주목구구 난방, 중구난방의 그런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은 다시 보면 혹시 추가적 사항이 있을 때 궁금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추가적 사항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일단은 개발행위와 건축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정도면 자료를 잘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지금 이제 공장을 짓게 된다면, 공장을 짓게 될 때 이 평수가 좀 상당히 되더라고요. 1116평이면 500m 제곱 이상 짓게 될 때는 일단은 공장을 진다. 그럼 이렇게 공장 질 때 공장 승인 조건에도 문제가 없나 봐야 되고, 수도권 정비법도 봐야 되는 지역이죠. 여기가 성장관리권역이냐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또 자연보전권역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성장관리권이면 공장 총량제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뭘 짓느냐에 따라 또 나머지 인허가들이 또 막 입체적 개발에 대한 인허가들이 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카페에도 올리지만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희 쪽에서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도 제 거 많이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요 정도 일반 수강생도 요 정도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어설프게 강의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정식으로 좀 인사하고 정식으로 등록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난도 있는 강의, 남한테 지식을 전달해서 피해 주지 않는 강의를 해주는 그런 요 내용을 통해서 모티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또 공법 강사, 토지 강사들도 이런 것까지 못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수를 두게 합니다. 중개를 할 때 그거 돼, 투자를 할 때 이거 돼, 경매받을 때 이거 돼. 해보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경우의 변수들이 왜인가? 우리 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균 수준이 이 정도로 좀 따라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셔서 자기가 전달한 내용이 남들한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주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거 느끼시면 지금 안내 전화로 전화하셔서 교육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